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주말에 비가 내리고 월요일까지 좀 습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은 기온이 안정화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덥지만 그 전에 30도를 넘어가는 이런 한여름 무더운 날씨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죠. 자,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번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 이후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간의 소강 상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최근에도 휴식을 취하고 또 고점을 점점 돌파하고 있죠. 보시면은 파동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하 파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상하 파동이 있는데 뭐예요? 방향은 우상향 파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단비처럼 우리 시장도 과열을 살짝 시키면서 과열로 진입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단기적으로 1, 2주 정도 쉬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FOMC, CPI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상황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6월에 인상하고 하반기에 안 하느냐, 아니면 6월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느냐,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두 번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 때문에 불안하다?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에 인상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의 하반기에 한 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그런데 이번에 동결을 했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한 번 1회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 인상하는 거는 매파적인 사람들 소수의 입장인 거고 절대적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CPI가 점차 안정되고 있죠. 물론 목표치 2%까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당연히 최종 목표치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치에 도달해도 제롬 파월 의장 성향 아시죠? 한 번 딱 찍었다고 도달 아니에요. 여기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작년까지 하다가 언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느냐? 우리 CPI가 8%, 9% 넘어가다가 6%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신감을 주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인상을 안 합니다.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 인플레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시장 안정화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서 단번에 한 번 찍은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안 했던 기억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2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약간 매파적이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나와도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끝내고 동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의 추세는 상승 추세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과열이 되지 않도록 시키고 있다라는 거. 올해 1분기 목표치 얼마였죠? 상반기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였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2650.45%. 정확하게 하단 부분은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목표치에. 목표치에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나 더 좋을 거야 라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근거는 외국인들이 지금도 18조 5천억. 물론 19조 원 이상에서 약 1조 원 정도는 줄이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쉬는 건가요? 아니죠.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잠깐의 단비. 우리가 미국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고 지금 농작물이 다 말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거랑 다르게 우리는 안정적으로 비도 내려가면서 더위도 식히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걱정할 필요 없다. 2차 전지주들 살짝 휴식하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이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외국인 수급 너무나도 좋습니다. 점점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죠. 그런데 지수 상승한 건 없습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다. 외국인들은 3,000포인트 이런 거 놓고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800이 고점이냐 2,900이 고점이냐를 질문하시는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단기 저항권 정도는 만들어도 지나가는 자리가 될 거고요. 3,000포인트 아래서는 외국인들이 28조는 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2,000포인트는 물론 그 이하도 깨질 수 있습니다. 1,800도 깨지고 1,500까지도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시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이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작년에 좀 시장이 어려웠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기를 바래서 뭐 저도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안 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바닥권에서 18조 원, 19조 원을 매집할 정도면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겁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 초입 구간,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는 청산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아니라 3,300 이상 그리고 사상 최고치 이상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수급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면서 탈중국 얘기 나올 때 중국과 관련된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자, 반도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나 이런 부분 경쟁사 어디입니까? 경쟁국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중일이에요. 한중일. 그러면 탈중국을 하면 어디가 수혜를 봐요? 대한민국이 수혜를 본다. 일본이 수혜를 본다. 일본은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훨훨 날아가고 있죠. 물론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워렌 버핏도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쉬고 있는데 실망할 필요 없다. 이거는 예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코스피는 2,500 돌파하면 이때부터 추세 상승 시작. 그러니까 지금 상승 초입인 거예요. 코스닥은 900포인트는 저항이고 830, 40 흔들기 나온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아야 재차 추세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자고요. 900포인트 저항. 900포인트 저항 만들어 놓고 휴식 취하고 있죠. 어디까지? 830에서 840.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잖아요. 900은 저항이다. 여기를 바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더 달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오버하는 거다. 슈팅 과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번 팍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달리면 안 된다. 돌파 시도는 괜찮아요. 계속 건드려줘야 추후에 돌파할 거 아닙니까? 돌파 시도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건 좋은데 지금 넘어가서 치고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열되지 않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열되지 않도록 이거는 거의 과열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830, 40까지 내려와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좋은 게 뭐냐. 과열을 시키는 거에 외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단, 반 딱 그어서 상단 쪽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이것 또한 현재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아래로 살짝 내려온다라고 해서 830, 40쪽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박스권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코스닥이 강한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시장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고요.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기술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을 때도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 내죠. 1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데 계속 안 좋답니다. 안 좋아질 때까지 계속 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날아가는 거 여러분 보실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더욱더 챗 GPT 이런 뭐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가 쓰이고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안 좋아진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나오는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취하되 맹목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자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분석한 자료를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분석한 거지 절대적으로 예언자의 리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 댓글은 그 분석글 나름대로의 팩트만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은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 리포트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진다,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뉴스 얘기만 믿고 정말로 안 좋은가? 라고 하기 전에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야 된다. 기업에서 좋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지, 나쁜 게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좋다라는 기사를 낸 건 아닌지, 이런 부분 의심해보고, 반대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친구들이 우리를 매도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노란톡에서 항상 교육해드리죠. 요 내용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자, 기존의 순환매 섹터는 조정 시에 공략하면 된다. 반도체, 방산, 바이오, 엔터 콘텐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조정 시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된다. 특히 대장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뭐 2달, 3달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2차 전지주들 최근에 1분기에 싹 멋지게 올라왔죠. 2분기까지 해서. 그런데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한번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꺼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코스피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높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잘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 종목들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랑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서 서로 건설적인 대화하고 발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전보다 나아졌다, 진전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둘이 그러면 화해합니까? 글쎄요, 화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본인들이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올라오는 거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는 없고, 둘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조금은 찾아가는 임시 타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무역 전쟁 있을 때 임시 타협점 잠깐 찾았었죠. 안 끝났습니다. 그때 1차 타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타협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코로나 터지고 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흐지부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진전된 대화를 조금은 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중국의 부양책과 함께 경기 민감주들 너무나도 안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날 조짐이 보입니다. 조선주는 그동안 좋았었는데 더 좋아질 수 있고요. 해운업황이 좋아진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많은 물건을 생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송해서 날라야겠죠. 해운업황이 좋아집니다. 해운업황이 좋아지면 조선 쪽도 양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관이 막히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LNG선 대규모 발주 계속 들어오고 있고 대기 수요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천천히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선주, 해운주, 그리고 공장 가동할 때 많은 화학 제품들 들어가죠. 그러면은 화학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경기 민감주들 살포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자금이 살살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자금이 아니라 일부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보셔야 돼요. 일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외 섹터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장주나 이런 게 아니라 소외받았던 이런 소외 섹터들의 기술적 반등 정도가 이렇게 짧게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깔끔하죠. 상반기에 주도 섹터들을 움직였고 쉬는 기간 동안에 순환매 돌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외 섹터까지 한번 싹 여름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을 정도 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흐름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풍문으로 들어서 6월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침에 교육해드리고 장중에도 그대로 따라오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정보 전략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들을 세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켜서 갖다 대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갖다 대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은 오늘 장중에도 저와 그리고 5명의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움직이는 종목들, 대응 전략들, 기존에 있던 돈줄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줄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은 너무나도 뛰어난 수익률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있는 종목들 거의 200%, 제일 낮은 게 197%, 200% 이상, 심지어 563%까지. 왜 이렇게 된다? 그 시장의 주도 섹터의 대장주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코프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지오리드 에너지 2차 전지, 사마알루미늄 2차 전지, 하이드로리튬 2차 전지. 깔끔하죠? 상반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로봇 관련주,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그리고 기술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 종목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00% 아래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100% 수익 나는 종목이 한두 종목만 있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한 출발이 될 텐데요. 작년에 서운했던 시장도 다 무마시키고 오히려 해피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반기가 됐을 텐데요. 보시면은 로보스타 여전히 로봇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주죠, 대장주. 위메이드맥스 요것만 제가 여러분 좀 독특하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잡아드렸고, SNS텍 반도체 대장. 매지온이 조금 독특하게 바이오주에서 걸쳐 있다. 순환매 종목 바이오 섹터 종목별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전 종목이 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라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추세 파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제가 상반기에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바닥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닙니다. 이 원석 덩어리 그냥 우리가 주워 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발생합니다 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저점 구간에 있었죠. 7,500원 구간에서는 기존부터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유지가 잘 되던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구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살짝 쉬더라도 모아가면 된다,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푸드나무 너무나도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저항 돌파, 저항 돌파, 저항 돌파하면서 돌파 시도하고 살짝 횡보하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돌파 후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돌파하려다가 횡보하고, 명확한 흐름이죠. 돌파 후에 횡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돌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바닥권 종목을 사면은 편안하게 움직인다. 최근에 뭐 설탕 이슈도 그렇고 음식료 관련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곡물협정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 종목은 뭐 후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천히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46%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SKU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좋은 종목인데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외형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FDA, 미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 까다로운데 미국은 심지어 너무 보수적이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국에 의학 산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의약품들, 특히 뭐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한참 뒤처져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신약 허가를 더욱더 깐깐하게 합니다. 더욱더 까다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약 허가를 받고 이제는 영업을 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구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R&D 비용 때문에, R&D 비용만 투자를 하고 실제로 신약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출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없는 건데, 이 기업은 이미 신약 허가를 받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더 영역만 확장을 하면 된다. 점유율만 넓혀가면 된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6만 원 구간 정도면은 고점 찍고 너무나도 예쁘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SK바이오팜 41.72%. 바닥권에서 살짝 수익을 붙여주더니 급등 흐름 한번 나오죠. 그리고 휴식 취했다가 결국에는 지금도 8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추세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런데 종목들마다 보시면은 살짝 올라오다 한번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휴식 구간이 항상 필요해요. 그 휴식 구간 이후에 뭐예요? 다시 움직이죠. 지수 설명드릴 때랑 똑같죠. 상하파동이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가 조금 늘어진 것처럼 보여서 그러지 상승 N자형 기억나시죠?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 그리고 그 높은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먼저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 너무나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권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교육해 드릴 때마다 기다리는 순간이죠.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돈줄 종목 뭡니까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건설기계주입니다.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7,500원 장중에 이거 교육해 드렸죠. 17,500원 유지 안 되면 이거 정리해야 된다. 추후에 재매수 구간 줍니다라고 교육해 드렸는데 언제 재매수해도 돼요. 이거 14,500원 이하 전후 뭐 살짝 위에서도 되는데 이 아래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돼요. 편안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지금 구간이면은 13,850원이니까 밀릴 때마다 13,000원까지 모아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모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이 14,500원을 돌파한다? 그럼 어떤 움직임입니까? 바닥에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나서 17,500원 넘어가면 상승 N자형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이 패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후에 한번 쉬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 우리가 포착을 하면 편안하다라고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은 콘텐츠주입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와,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밀렸구나 하고 매수를 했는데 끝도 없이 땅굴 파고 내려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데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업계는 이 업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글로벌 업황, 콘텐츠 업황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랑 연결해야 돼요? 콘텐츠 하면은 우리 넷플릭스하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하고 연결하고 애플 TV하고 연결하고. 네? 가입자 어떻게 됐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주거 공간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어떻게 된다? 회선을 따로 공유할 수 없게끔 정책을 바꿨죠. 그러면서 가격의 변동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초반에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안 봐.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장점이 뭐예요? 오리지널 콘텐츠 아닙니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즈니가 왜 이 TV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까?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시리즈 중 하나인 마블 시리즈를 가지고 있다. 디즈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 I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자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를 포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입자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텐츠 기업들은 그럼 어때요?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에 넷플릭스를 가입한다? 그럼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들을 넷플릭스에서 우리랑 같이 작업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디즈니는 어때요? 당신들 기존에 잘 만든 거 있네. 그럼 우리랑 작업합시다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애플 TV 마찬가지고 HBO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TV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콘텐츠를 잘 만드는 업체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매 협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1위 기업. 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구매 협상력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규제나 지원 같은 게 세제 지원 같은 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20-30%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규제나 뭐 세제 지원 같은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키워준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땅굴 파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은 좀 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나는 주식 태다 보니까 괜히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은 고점에 물려갖고 고생만 하고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요. 좋은 종목 싸게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55,000원을 전일 이탈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물론 살짝 이탈은 돼 있습니다. 이탈돼 있는데 54,300원이죠. 이 종목을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55,000원을 회복해서 종가에 안착하면 55,000원을 회복하면 이때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제 몸통보다 이 캔들보다 아래 꼬리가 훨씬 더 길죠. 한 2배 길죠. 누군가는 이 구간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빵 하고 터졌죠. 이 기업은 뭔가 악재를 내놔도 어떻게 됐느냐? 악재가 기존에 그냥 선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저는 하반기에 올해 언제쯤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콘텐츠 업종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 업종.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하면 딱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물론 여러분들마다 각자 뭐 우영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죠. 오징어 게임 2. 지금 최근에 무슨 일 나오고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2의 등장 인물들 발표되고 있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제작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컨텐츠 쪽으로 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이 됐는데 여름 되면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보통은 계속 나와요. 공포 영화, 액션 영화,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최근 극장가 어떻습니까? 극장가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이래저래 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극장 가격 껑충 뛰어 올랐죠. 영화 가격이. 그러면서 극장의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은 수익을 보겠다라는 심산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극장 안 가도 넷플릭스로 보면 되지, 디즈니로 보면 되지. 다른 OTT 사이트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거기다가 이번 여름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죠. 내내 뭐 7월 내내 장마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은 극장 가려던 사람들도 안 가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커플분들이나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극장 가서 보시겠죠.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도 더러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요?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콘텐츠주 하반기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유심히 지켜볼 만한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격권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는지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는 어플 켜고 이런 거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문자 샵 3989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하셔서 간단하게 짧게 볼 수 있는 40초짜리 쇼츠 영상 강의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종목마다 한 종목당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어느 구간이 손절 구간이고 목표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교육해드린단 말이에요. 이 방송 1시간 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 교육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코롱인더탁 온라인 교육 잡아드리고 20% 이상 급등했죠.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받는 사람 번호에 010이 아니고 샵 3989로 적은 겁니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89를 적고 이재선 적어서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 상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바로 메지온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또 바이오주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그런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오 기업들은요, 재무제표를 탁 열어보면 다시 뻘개요. 왜냐? 돈을 벌 수단이 없어요. R&D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어가고 임상 진행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신약 허가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채를 끌어다 쓰고 증자를 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이렇게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추후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은 아예 기업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종이장처럼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은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메지온은 좀 다릅니다. 지금 유대야필 가지고 이 폰탄 치료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임상 3상 끝났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NDA 신청을 했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 번 반려돼서 뭐 수정해라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임상 3상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요거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같은 값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여기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은 같은 값만 얻어내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그래도 꽤나 높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거 팁으로 알고 계세요. 어디서 많이 실패를 하냐? 임상 2상 결과가 잘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보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임상 2상 통과를 못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신라젠이 임상 3상 진행하다가 임상 중단을 경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예 종이장처럼 내려갔죠. 근데 제가 임상 3상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미리 교육해드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임상 2상도 실패한 종목이고요. 종목 자체가 이 임상 디자인 자체가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해도 항암제라는 게 어려운 거고 항암 바이러스라는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야인데 왜 임상 디자인을 저렇게 어렵게 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쉬운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초보 기업이 임상 초보 기업이라서 임상 디자인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임상 이상이라도 통과를 해야 되고 디자인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평지를 달리면 편안한데 언덕으로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달리면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힘든 길을 갑니까? 편안한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임상 2상 정도는 여기를 보통 지옥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지옥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임상 2상 통과되는 기업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통과된 기업들 중심으로 보세요. 내가 이 기업 잘 모르겠다. 임상 2상 데이터라도 잘 나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확률이 꽤나 올라가고 아, 바이오도 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구나. 이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임상 이상 통과한 기업 중에서 잘 나온 기업 중에서 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임상 이상까지 어떤 식이냐면은 물론 약물마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임상 1상에서는 약물 투여량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뭐 100ml를 투여해야 되느냐, 200ml를 투여해야 되느냐, 50ml씩 두 번이냐, 아니면 100ml씩 두 번이냐, 이런 횟수나 뭐 기간, 그리고 투여, 약물의 용량 이런 부분을 하는 게 1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2상부터가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를 일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 3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보편 타당성을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유효성이 있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임상 3상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별로 임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금전적인 부분,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업이냐, 유보율이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수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메지온 같은 경우 한 차례
이슈가 돼서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 저항받고 살짝 밀려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지금 바닥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벌써 146.97%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올해나 됐습니까? 3월 말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니까 이제 막 3개월 다 돼가는 종목이죠. 3개월 만에 146.97%. 여러분들이 관심도 안 갔던 섹터죠. 저 당시에 3월 말이면요. 모두가 2차 전지에 열광하고 있을 시기예요. 2차 전지. 그런데 2차 전지에 올라가는 거 중간중간 수단매 돌고 우리가 리튬 관련주 보고 폐배터리 관련주 보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뒤를 항상 보면서 어디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기업의 과거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봐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딩도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임상 데이터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캐치를 하고 FDA 진행 사항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동안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나는 직장인이 있고 내 본업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켜면은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뜹니다. 터치해서 7777,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반겨드리고 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중요한 가격권 대응 전략 다 알려드리죠.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오늘 교육해드리는 종목들도 쇼츠 영상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는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지금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이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나는 이게 QR코드 찍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받는 사람 번호에 입력하시고 이재선 보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만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빨리 활용해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오후 1시 주식투 시험 불기둥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뵈어서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온 종목인데 휴식 취하고 있다. 이 패턴 요즘 많이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N자형으로 가는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너무 반짝 상승을 했고 하라이크니까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 구간을 이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13,000원 아래 내려온 것도 여기도 살짝 흔들고 이렇게 회복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도 만원, 11,500원 이런 구간이면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떤 움직임 보였어요?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벌써 30% 이상, 이제 40%도 넘어가고 50% 가까이 되는 수익률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렇게 30%, 40%, 50% 올라온 기업이 매지온처럼 140%, 150%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처럼 우리가 바닥에서 포착했을 때 주도주들은 이렇게 563%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여러분 대기업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라고 했어요. 대기업들 엉덩이 무겁다? 그거는 대다수의 종목인 거고요. 주도 섹터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오전 9시 주식 시경 주말 시간에 토요일 날이었죠. 여러분들 찾아뵈서 뭐라고 교육해드렸습니까? 2013년 유망 종목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둘 다 100% 넘었습니다. 작은 기업이에요. 하나 기업, 포스코 기업 작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이름 붙여드린 분류해드린 이 기업에서 이렇게 100% 이상 상승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벌써 134%예요. 이 무거운 종목이 말이죠. 하이드로리튬은 후발주로 교육해드렸고 바닥권에서 싸게 그냥 사자. 여기 돌파하면 움직인다. 22,000원 말씀드리고 200% 가까운 수익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도 섹터이고요. 대장주들 보시면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인다. 항상 말씀드리죠. 지오릿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종목 검색기로 포착해드리고 이 당시엔 지에넌 에너지였죠. 그리고 나서 4,715원 요 바닥권에서 딱 포착해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준상한가 갔는데 티도 안 나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354%. 사마알미늄도 마찬가지. 검색기로 포착해드리고 멋지게 움직여서 226.95%. 마찬가지죠. 상승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상승. 뭐예요? 상승 N자형.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러분 계좌에 큰 수익을 꾸준하게 안겨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종목이 가능성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존에도 바닥권에서 소개해드리고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작년에도 수익을 안겨드리고 올해도 수익을 또 안겨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에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13,000원만 유지되면 된다. 이탈해도 여기만 유지해주면 되고 올라갈 때 18,000원 넘어가면 아주 나이스해진다. 이렇게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돌파를 못하고 지금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추세 밴드는 지금 이탈했으니까 추세 밴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음에는 18,000원을 이번에는 두들기고 밀렸는데 돌파 시도를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쉽게 보셔도 13,000원에서 18,000원만 가도 30% 이상 40%의 수익률이 나와요. 여기 돌파 시도만 나와도. 그렇죠? 적지 않은 수익률이 붙습니다. 18,000원 돌파한다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바이오주 중에서 임상 2상 끝난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임상 3상까지 마쳤습니다. 임상 3상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FDA의 NDA 신청 5월에 진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간암 치료제로 해서 그동안 19개월대가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넥사바 시절 2005년부터 군림하던 넥사바가 13개월대인데 넥사바를 뛰어넘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 요즘 항암 치료제는 다 병용요법이 콤보 임상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19개월대로 지금 가장 높이 올라 있는 1차 옵션으로 등극해 있는데 이것조차 19개월대로 마에 20개월이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22.1개월. 월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만 진행되면은 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프리-NDA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진행한 겁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5월에 신청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다? 180일 이내에 나옵니다. NDA 신청하면은 미국에서 180일 이내에 결과 나옵니다. 올해 11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주가가 이러느냐? 고의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빨리 손절하세요. 우리끼리만 수익 낼 겁니다라고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기업 자금 얘기했는데 진양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 끌어오는 데는 정말 선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원래는 IT 기업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바이오 기업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또 잘 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런 기업, 돈이 있고 가능성 있고 이런 기업, 지금은 그룹사로 지금 발전돼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끝나면은 바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강의 자료와 함께 저희 연구원이 쇼츠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40초면은 이 종목의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0초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7777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010 대신 샵 3989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재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자료 영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반도체주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 심상치 않죠. 잠깐 휴식 취하고 있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미국 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3,000포인트 살짝 이탈했는데 회복한 다음에 양봉 하나 세워주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되면 반도체주도 움직일 겁니다. 너무나도 쌉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000포인트 돌파해서 양봉 하나 세워주는 날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교육 진행해드렸죠. 링크랑 여러분들 지금도 영상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2만 원 돌파하면서부터 너무나도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다. 그래서 37,900원 바닥에서부터는 2배가 넘었고요. 요 2만 원 단기 저항 돌파하면서부터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올렸다 교육해드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살짝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쉬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기존에 돌파했던 이 저항인 2만 원 흔드는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2만 원 이렇게 흔들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회복되는 찰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2만 원을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2만 원만 유지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 찾으러 간다. 적어도 2만 5천 원은 기본이고 요 3만 원만 두들겨도 그게 어디냐라고 교육해드렸죠. 요 3만 원 정도 혹시나 조정받을 때 기간 조정받으면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 만들 수 있으니까 요 3만 원 돌파하는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만 5천 원 아마 돌파 시도는 기본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장중에 교육해드렸으니까요. 3일 동안 매직 구간 주고 다음 날도 오전에는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32,000원 구간까지 갔다가 3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탈하면 아래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일주일 만에 61.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시장의 산업 동향만 알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다 확인하실 시간이 없죠.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교육방에 입장하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SNS텍은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안주로 말씀드렸고 벌써 19,000원에 있던 종목이 6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포착해드린 게 131%고 작년 이맘때 포착해드린 구간에서는 20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교육해드렸듯이 삼성에서 직접 지분 투자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위메이드맥스는 저희가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이거 이중바닥 트랩으로 교육해드린 종목인데 이 교육 내용 또한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항상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돈줄 종목이니까 이것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게임주입니다. 이 기업은 카카오 게임의 계열사고요. 계열사로 편입을 한 거죠. 그리고 M&A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던가 뭐 퍼즐 게임 등등 이런 쪽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애플 관련주 이 종목 또한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 제가 보통 LG이노텍, BH, 하이비전 시스템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제 12,000원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 원까지는 그냥 모아가는 전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14,000원만 가도 30% 이상 수익 나고요. 저는 이게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노란톡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